자, 3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퀴도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졌고, 본도 우리가 컨트롤러를 하나 달아서 그거를 애니메이션을 줬어요. 그래서 저 뒤에서 이렇게 오게끔 만들었는데, 보니까 옆으로 굴러가는 게 잘 안 보여서, 이거 너트가 돌아가는 게 보여야지 재밌으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카메라 방향을 살짝 틀었더니,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꼭 따라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30, 지금 별 문제가 없네. 45프레임에서 여기 멈추죠. 근데 여기는 바깥에 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카메라를, 이쪽에서 시작해서 얘를 따라가게끔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카메라도 당연히 키를 줄 수가 있어요. 포지션 값에 세키하고 키 준 다음에 여기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 여기 20에서부터 움직일 거니까 20에서 키를 한 번 더 줘야 되는 거죠.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굴리셔야 돼요. 45까지 이 로봇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키 한 번 더 주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카메라가 같이. 그러면 카메라가 움직인다는 거는 그냥 있으면은 모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기 그냥 옆에다가 우리가 박스를 한 2개 정도 예쁘게 또 이거 막 시간 들이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놔두면 내가 이것도 키를 넣고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이게 교수님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에 빨간색으로 해놓고 뭔가를 하시면 변형을 하시면 전혀 원상복귀 됩니다. 이렇게 꼭 나무인 것처럼 해서 하면 보면서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같이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됐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좀 더 높게 해서 요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는데 저번에 공 했던 것처럼 이 아이를 간단하게 렌더링을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냥 해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봅시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조금 이렇게 로테이션을 바꿔주고 50프레임까지만. 자, 그러면 요거를 자 1번 여기가 좀 더 예쁘게 보여야겠죠? 그죠? 그건 상관이 없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이 조인트가 보이면 안 되지. 지금 조인트가 너무 짜증나고 이 카메라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카메라가 보이면 안 되고 그래서 이 화면의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조정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화면에 가시면은 제일 오른쪽 위에 이거 뭐야 그 공구 조정하는 거 옆에 모니터가 있죠? 그걸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Hide by 카테고리. 그래서 내가 라이트를 지우면 라이트가 없어지죠. Hide, 숨겨라.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아이를 다 숨기고 지오메트리만 꺼. 그러면 지오메트리만 보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50프레임까지 한번 애니메이션 만들어 볼게요. 에딧에 가서, 툴에 가서 프리뷰, 그래프 뷰포트, 플레이, 프리뷰, 애니메이션. 어디였지? 잠깐만요. 툴에 여기에서 미안합니다. 크리에이트 프리뷰 애니메이션. 여기 가서 액티브 시그먼트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커스텀 레인지 50까지. 그리고 1초에 30프레임인 거 정확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너무 크네요. 교수님이 이거 뭐 한다고 사이즈를 바꿔놨어가지고 그럼 여기에 이거는 교수님 거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원하는 사이즈를 하세요. 440에 660을 했어요. 교수님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오버레이 할 필요 없고 하이 퀄리티, 디폴트 쉐이딩 그죠? 디폴트 쉐이딩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다가 할 건지 그래서 맥스 프리뷰에 다큐멘트 밑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내가 뭐 바탕화면에다 갖다 넣어도 되고
그래서 create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카메라 1로 할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create 아이고 하이 퀄리티를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플레이가 되죠. 그럼 교수님 저는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요. 저는 하이 퀄리티를 원해요. 내가 렌더링 한 것만큼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렌더 세팅에 가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나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나 하면 맥스에서 바로 영상을 만들진 않아요.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면 보통 이거 440에 660으로 바꿀게요. 어떤 식으로 하나 하면 한 장 한 장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그러면 나는 여기를 50 그러면 0에서부터 50까지 51장의 이미지가 생기는 거야. 나는 그럼 49장만 생겨도 되겠구나. 그럼 딱 50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뷰 나는 뷰에서 그대로 하는 거고 아웃풋 사이즈는 이 사이즈로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레인지가 0에서부터 49까지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다다다닥 저장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렌더 아웃풋에 파일에 가서 내가 로봇 렌더링 이렇게 렌더를 하나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냥 올 포맷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교수님 저는 MOV 바로 있네요. MOV 아니면 AVI로 해볼래요. 그런데 해보세요. 교수님도 학생 때 이거 너무 짜증나가지고 AVI 했는데 퀄리티가 그지같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맥스 자체에서 마야도 마찬가지고 블렌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맥스 자체에서 영상을 뽑아내는 기능을 도와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아마도 시네마 4D 같은 경우는 만들어져 있는 걸 그대로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렌더링을 거치지 않고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짜증나죠. 그래서 AVI나 MOV로 바로 하지 않고요. JPG 시퀀스로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1초에 30장짜리를 다 렌더링을 해줘가지고 지금 우리 숙제 낸다고 어마무시하게 시간이 걸려가지고 렌더링을 했잖아요. 그거를 49번, 50번을 하는 거예요. 50번을 한 다음에 그 아이를 애프터 이펙트에 가져가서 영상으로 만들죠. 이게 애니메이션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헉드하죠. 헉드하고 이거 딱 시작하는 순간 길을 잘못 들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 렌더링 안에 로봇이라는 거에 JPG 해볼게요. 한번 그냥 보여줄게. 이건 숙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돌리기 시작하면 어마무시한 시간과 컴퓨터의 그 하드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렌더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주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 렌더를 누르기 시작하면 이 0에서부터 49페이지까지 렌더링이 되는 거야.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죠. 그래서 교수님이 한번 해보고 요게 시간 한 장을 한번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렌더링이 쫙 되면서 한 장만 하는데도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걸리잖아요. 지금 이게 한 장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죠? 지금 여기서 이만큼이 걸리는데 이걸 50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고 이제 노트북이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도전하면 안 되는 일이고 교수님도 기대하지 않아요. 숙제로 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걸 걸어놓고 교수님이 시간을 한번 확인해서 50장이 다 될 때까지 한번 컴퓨터를 그대로 방치해 놔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여줄게, 결과물만.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점핑해서 다시 녹음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시간이 지났어요. 50장을 총 렌더링을 하는 데 있어서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영상화 시키는지 그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중간에 교수님이 그 숙제를 내주는데 지금 이제 맥스를 끄고 애프터 이펙트를 켜고 거기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숙제를 일단 얘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숙제는 렌더링을 하지 않고요. 렌더링을 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프리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만드시면 되겠고 영상 좀 전에 보여드렸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요거 다 끄고 지오메트리만 안 켜는 상태에서 create overview 그 다음에 1에서 30프레임 0에서 50프레임 50프레임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요 크기 확인하시고 너무 크지 않게 그 다음에 요거는 스탠다드 이제 이거는 저장되는 저장 장소죠. 내가 파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 카메라 1 확인해 주시고 create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면서 끝날 때 플레이가 하라고 됐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가 됩니다. 요거를 올리시는 게 숙제입니다. 요거가 숙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렌더링을 아놀드로 해서 이걸 영상화 시키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끝나는 시간까지 듣는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숙제는 아니고요. 하지만 꼭 알아놓으시면 좋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시퀀스로 하는지 이 시퀀스 한 장 한 장으로 하는 이유는 가장 최상의 품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예요. 한 장 여러분들이 해봐서 알겠지만 한 장을 만드는데 자자자자자자 해가지고 모든 픽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정보들을 다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장 최적의 상태의 이미지 뭐 3000장이면 3000장, 4000장이면 3000장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냥 애프터 이펙트에 가져가서 렌더링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합성의 과정을 거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애프터 이펙트는 지금 처음 작업 환경을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 다.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고 1학년 때 프리미어를 배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임포트 할 때 시퀀스로 불러들여 오시면 똑같이 됩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에서 가지고 오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보통 이미지 소스를 여기다가 끌어오게 되면은 이미지 한 장만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임포트 파일에 가셔서 이제 거길 찾아가는 거예요. 교수님이 내가 맨날 해놓는 경로로 안 들어가져가지고 여기 다큐멘트 3D Max 렌더 아웃풋 다큐멘트 3D Max 렌더 아웃풋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거 선택하면 여기 보시면 importer jpeg sequenc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퀀스로 내가 가지고 오겠다 이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 것만 00000으로 되어 있는 아이를 임포트 했을 때 그랬을 때 이게 영상으로 여기 보시면 다라라라락 이렇게 이미지화 돼 있고 그냥 한 장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올 때는 그냥 한 장 아무거나 하나 갖고 들어와 볼게요. 갖고 들어오면 그냥 이미지 하나만 이렇게 이미지 모양 자체가 다르죠.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영상화 되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볼게요. 플레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카메라가 어느 지점부터 얘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좀 어지럽죠? 카메라가 움직이면 일단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제 엑스포트 해가지고 이거 해도 되고 엑스포트 저기 뭐야 인코더 키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뽑아도 되고 인코더를 키는 게 좋겠죠. MP4로 뽑으려면은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는요, 이 다음부터는 합성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교수님이 항상 그들이는 보여줬었던 교수님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요 이미지를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서 이미지는 출처를 했고, 이 과정 속에서 여기 보시면은 컴포지팅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일단 뭐라 그러니 초보자 아니야 신입들한테는 주어지지 않는 자리에 위치해요. 그리고 라이팅, 렌더링, TD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라이팅 TD가 테크니컬 디렉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직으로 감독인 거예요. 기술 감독이에요. 쉽게 말하면 TD가. 그래서 이 포지션에서 컴포지팅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퀀스들을 사용해가지고 누크를 쓸 수도 있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퓨전이라 그래가지고 어도비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거는 퓨전으로 검색해도 잘 안 나와요. 왜냐면 퓨전이라는 그게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라서 근데 퓨전 360은 절대 아닙니다. 이 어도비사에서 퓨전 360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컴포지팅 툴 뭐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그래서 그게 가장 간단하게 퓨전되는 이제 컴포지팅 되는 툴이고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거고 요즘에는 이제 저기 뭐지 블렌더에서도 애프터 이펙트식으로 합성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가 하면 다빈치 리졸브에서도 합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져가려고 이렇게 시퀀스 파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에 있어 하고 그냥 시퀀스를 MP4로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일단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따라할 필요는 절대 없는데 요런 과정을 가진다라고 알려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도 거기다 올려놨어요.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은 요거 정리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지난주 5주차 때 애니메이션 했던 걸로 하셔도 되고 요거는 6주차에 본을 이용해서 하셔도 돼요. 그 대신에 자기가 그냥 오브젝트로 키를 잡았습니다. 오브젝트 키 형식 혹은 조인트 본으로 애니메이션 줬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5주차 형식으로 했습니다. 6주차 형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한 방식. 그리고 어쨌든 움직이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퀴 돌아가는 것도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렌더링을 하지 마시고 여기 가시면 이 프리뷰 만드는 거 있죠? 이렇게 선택하지 말고 툴에 가서 프리뷰, 크리에이트 애니메이션 하셔서 지금 이거는 100% 해도 될 것 같고 내가 바꿨으니까 그리고 하이 퀄리티 말고 그냥 스탠다드로 하시면 요걸로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한번 크리에이트 한번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영상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 짧게 50프레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 요거는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100프레임 하는데 우리가 해봤자 지금 돌리는 거밖에 안 했으니까 돌리는 거밖에 안 했기 때문에 돌리고 움직이는 거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S라인으로 가게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이거 패스 따라서 또 애니메이션 하는 거는 다른 방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지금 여기에서 얘가 만약에 S로 돌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를 또 탑뷰에서 보고 얘를 이렇게 S자로 돌게 하고 싶어. 그거는
나중에 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거 질문하지 마시고 막 괜히 막 뭐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교수님이 하라는 거 그냥 이렇게만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길게 하려면 한 60프레임 정도, 너무 짧으면. 그래서 60에서 뭐 90, 3초 정도. 그쵸? 그 안에서 이렇게 와이어샷이 아니라 스탠다드로 여기 F3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다른 거 본 안 보이게 해가지고 지오메트리만 보이게 해가지고 툴에서 프리뷰, 그래픽 포트, 크리에이트 프리뷰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레인지는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프레임 수만큼 주시고 나머진 건드리지 말고 요거 확인해 보시고 내가 원하는 크기의 사이즈인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스탠다드로 보이게 하는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어딘가에 저장을 한다. 저장하는 거. 그런 다음에 요거 정확하게 내가 카메라 001에다가 했으면, 카메라 001에다 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고요. 요게 이제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그 6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전체 과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어요. 이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졸업작품 같은 거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교수님이 무슨 짓까지 해봤냐면 3D 영상 제작 2 학생들한테 그룹 프로젝트를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교수님 교수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올렸어요. 3D Max 파일에서부터 3D 애니메이션 만들기 순서입니다. 일단은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3D 스토리보드를 그립니다. 그죠? 아니, 3D가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작화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토리보드 하는 수업이 있더라고요. 특히 최양철 교수님 수업에서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걸 이제 3D로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캐릭터와 배경을 만들죠. 그리고 이제 각 씬별로 컷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스캔하고 잘라서 애니메틱을 만듭니다.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스토리보드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3D로 나온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애니메틱 3D에 치시면은 가끔 이런 애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씬과 컷의 구별은 씬은 배경이 바뀌는 것을 씬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컷은 카메라가 바뀌는 것을 컷이라고 해요. 그럼 요거랑 이 다음 이 컷은 컷이 바뀌는 거죠. 네, 컷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만든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를 멈춰놓고 교수님이 여기에 자료 공유 게시판에 3D Max 파일에서부터 3D 애니메이션 만들기 요거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너무 이제 친구들이 이걸 궁금해 하는데 수업은 2개밖에 없고 빨리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을 이제 전체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나의 애니메이션 장편을 만드는 수업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졸업작품은 해야 되니까 졸업작품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자, 애니메틱 만드는 방법은 스토리보드를 크기에 맞게 자르고 이미지를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프리미어에서 타임라인에 놓고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길게 만들어 놓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교수님이 나중에 봐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운드 이펙트 배경을 해놓고 오디오에 갖다 놓죠. 전체 플레이를 해서 길이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아이가 휘바람을 불면서 가고 있어서 휴휴휴휴 생각했을 때는 한 3초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3초 갖다 놓으면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보통 내가 영상 수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뭔가 하면 BTS 뮤직비디오를 다운로드를 받으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프리미어에 가지고 와서 컷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 분석을 시켜요. 그러면 막판에 클라이막스 같은 데 갈 때는 1초에 2~3컷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거에 눈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파람 부는 거 1초도 안 되고 넘어가도 사람들은 아, 얘가 휘파람 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플레이를 한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길이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재정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리미어 파일을 저장을 해놓고 여기를 이제 3D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3D에서는 배경 만들고 캐릭터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엑셀 파일에서 컷을 구별하고 시작 시간, 끝 시간. 그럼 프레임 수가 나오죠. 1초 24야. 그러면 54프레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렌더링이 됐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서로 이제 공유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거는 동시에 작업하는 공동 작업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맥스 파일을 요 4번의 파일명이랑 똑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파일명이 동시에 공유가 되면서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 001이라고 하는 것은 컷 001, 2, 3, 4는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컷 001, 003, 004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변경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원하는 맥스 파일 배경에다가 캐릭터를 갖다 놓고 내가 원하는 걸 찍는 거지.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씬이랑 이거랑 똑같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 아까 렌더링을 했잖아요. 렌더링을 해서 시퀀스 파일을 만들었죠? 그걸 왜 내가 다 닫았지? 시퀀스 파일을 만든 것을 여기다가 이제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사운드는 이제 보통 회사 들어가시면 사운드 작업은 외주를 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럼 그거 갖다 얹어놓고 엑스포트를 하면 돼요. 그래서 거의 최종적인 작업물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나 이 영상 편집 툴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활용을 해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안 갑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안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메이킹 필름 같은 거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항상 교수님이 얘기하지만 뭐라 그래야 되지? 창조는 모방을 해서 그것을 하다 보면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작부터 뭘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모작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요거는 이런 의미에서 시퀀스로 렌더링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 부분은 숙제가 절대 아닙니다. 숙제는 아까 보여준 것처럼 렌더링 된 맥스에서 그냥 프리뷰로 해가지고 한 것을 50초 이상 50프레임 이상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로버트를 움직이게 하는 방식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대로 해도 되고 이번 주에 했던 것대로 해도 되고 그것은 여러분들 자유고요. 어떤 식으로 하든 그 했던 방식을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업로드 할 때 이 부분은 교수님이 이제 영상 올리면서 몇 주차 과제 이렇게 올리면서 설명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3교시 수업 이상입니다.